가족들의 치매 극복을 위한 로드맵 방송, 수많은 고민들 함께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치매에 대해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자 이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치매가 더는 어렵지 않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는 가이드 최경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이드님 잘 지내셨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청취자 한 분이 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한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은 치매로 장기 요양 4등급을 받고 주간 보호센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걱정입니다. 센터에 가면 집에 간다고 몰래 빠져나가 소동이 벌어지기도 하고 나가지 못하게 통제를 하면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서 센터 선생님들과 실랑이를 벌이곤 합니다. 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서 자기 물건이라고 사무실 집기를 들고 나오기도 합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주간 보호센터에 더 이상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하루 종일 집에서 저와 단둘이 지내는데 어느 틈에 몰래 집을 빠져나가 길을 잃고 헤매서 식구들이 찾으러 다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인데 치매 남편을 24시간 돌보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 몸은 녹초가 되고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설 입소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증상이 더 많이 악화되면 어쩔 수 없이 요양원 입소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장기 요양 4등급으로는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진짠지요? 시설 입소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소중한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분께 감사드리고 가이드님, 이 아내분이 정말 힘드시겠어요? 네, 정말 힘드시겠어요. 아내분도 건강이 좋지 않고 또 연세도 있으신 것 같은데 혼자서 치매 남편을 수발하는 것은 정말 매우 힘든 일이죠. 특히 사연 중에 배회의 증상이 보이는데 행여나 실종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저도 걱정이 좀 됩니다. 댁에서 모시기 힘든 상황 같은데 문제는 그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등급을 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 4등급은 재가급여 아닙니까?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설급여 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세요. 다음에 3가지 사유 중 1가지라도 충족하면 시설급여로 변경이 가능해요. 이 첫 번째는요. 주 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즉 가족이 어떠한 이유로 어르신을 돌보기 곤란한 경우에요. 가족이 아프다든가 멀리서 따로 산다등 이런 것이겠죠. 두 번째는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치매 등에 따른 문제 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즉 도둑망상이나 공격 행동 등의 문제 행동으로 도저히 집에서 케어가 불가할 때이겠죠. 사연 주신 분 입장에서 본다면 먼저 이 세 번째, 치매 등에 따른 문제 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거는 해당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첫 번째도 주 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도 해당이 되실 것 같아요. 아내분이 연로하시고 본인이 이제 건강도 안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첫 번째 사항과 세 번째 사항에 해당되는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시설급여 변경을 위한 급여 종류 및 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라고 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사실 확인서, 또 치매 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하시고요. 그러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재가급여이지만 시설급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시설에 입소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모쪼록 가족분이 원하는 방향대로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르신 입소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군요. 다른 가족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보다 당사자인 어르신이 입소에 동의를 하시는지, 여러분들이라면 어르신의 시설 입소 어떻습니까? 괜찮으세요?
가이드님, 이 시설 입소 관련으로 가족분들 상담이 많은 편입니까? 네, 가족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시설에 모시는 것과 집에서 모시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낫느냐고요. 또 시설 입소 시기는 언제가 좋은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궁금해하세요. 이게 사실 저도 무지하게 궁금해요. 전문가가 추천하는 시설 입소의 적절한 시기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럼 치매 진행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뭐 용변 실수를 몇 번 하면 시설 입소를 고민해야 된다처럼 정리된 뭔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시설 입소의 적절한 시기를 정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요. 치매 어르신은 신체적으로 컨디션이 점점 안 좋아지시잖아요. 사회자님 말씀처럼 많은 경우 거동이 불편해지고 용변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때 시설 입소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분들을 만나서 상담해 보면 이러한 어르신의 신체적 상태보다는 다른 외적인 요소의 영향이 입소 결정에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외적인 요소라면 어떤 거죠? 네. 침대에서 하루 종일 지내시는 와상 어르신인데도 재가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보셨을 거예요. 즉,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완전히 떨어졌다고 해서 어르신을 다 시설로 모시지는 않아요. 가족분들이 어르신을 시설로 옮기기로 결정하는 것은 이처럼 매우 어려워하세요. 그래도 치매 어르신에게 집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할 때가 오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치매 중기에는 치매 어르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감독을 해야 하고 말기로 진행되면 24시간 관리 요구사항이 더 많아지는데 집에서 필요 수준의 간병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죠. 그럼 어떤 경우에 시설 입소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어르신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 어르신은 노화로 인한 감각의 둔화와 인지 능력 저하로 담뱃불이나 가스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화상을 입거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자조모임에 오시는 가족분께 들었던 사례인데요. 초겨울이었는데 어르신께서 방에 혼자 계시면서 추위를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따뜻하게 하겠다고 종이를 모아서 글쎄 불을 붙이신 거예요. 추운 것은 인지했지만 방에서 불을 붙이는 것이 위험한지를 인지하지 못한 거죠. 아유 세상에나. 그래서요? 다행히 보호자께서 탄 냄새를 맡고 금방 발견을 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그 어르신이 평소 담배를 피우셔서 라이터를 가지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서는 평소 집에서 금연하게 하고 가스 안전장치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시설 입소를 고민해야겠죠. 그렇죠. 한번 불이 나면 이건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또 다른 예로는 배가 너무 심한 어르신들이 계시죠. 이 실종이 참 무서운 게 정말 눈 깜짝한 사이에 발생을 하거든요. 가족들이 하루 종일 어르신만 돌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배회가 실종으로 이어져서 어르신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 되긴 되는데. 그렇죠. 배회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위험에도 노출이 됩니다.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나갔다가 일사병이나 열사병에 노출되기도 하고 또 겨울에는 동상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또 배회하다가 공사장이나 하천 등 위험한 곳에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24시간 어르신 곁을 지키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배회로 인해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어르신 안전과 연결이 되니까 이건 시설 입소를 고민해야겠네요. 네. 또 어르신이 범죄의 표적이 될 때예요. 주로 가족들이 외출을 하거나 어르신 혼자 계실 때 발생하는데요. 사기꾼이 찾아와서 어르신을 모시고 은행에서 돈을 인출했던 사건도 있었어요. 또 불법
다단계 업체에서 점심도 주고 선물도 준다고 해서 놀이 삼아 방문하셨다가 허가도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아주 비싼 가격에 사오신 사례도 있었는데요. 어르신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많이 자책하셔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사기치는 인간들은 그냥 이걸 방송에 대고 말할 수도 없고 이거 참 그죠? 이 작정하고 속이는 이 인간들이 참 나쁜 건데 그런 범죄에 노출이 될 수 있고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경증이더라도 치매 어르신을 혼자 두는 것은 늘 위험 요소에 노출됩니다. 가족이나 친척, 친구, 이웃분들이 곁에 계셔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서 시설 입소를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다음 두 번째는 어르신이 타인에게 위험한 행동을 할 때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비슷한 사연을 가로수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어르신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력을 쓰시는 거예요. 힘도 세고 활동적인 분이라서 자꾸 이웃들과 문제를 일으키니까 동네에서 이사를 가라고 해서 힘들다 이런 사연이 있었죠. 심각한 정신행동 증상이 있으시면 공동생활 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폭력성도 문제지만 간혹 이 쓰레기를 투척하는 행동 때문에 어르신과 이웃 주민 사이에서 가족분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정신행동 증상은 약물 치료나 입원 등으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치료를 받고 적절한 처방을 받는다면 문제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런 케이스는 진료실까지 가는 과정도 어렵고 그 과정에서 갈등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엄청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정신행동 증상이 심해지면 입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어르신이 본인의 안전 혹은 타인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거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시설 입소를 고민한다는 말씀인데 이해가 되긴 되네요. 또 다른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어르신을 돌보는 주변의 가족이나 또 돌보는 종사자들의 상황도 고려해 보도록 하세요. 가족분들이 치매 어르신의 오랜 간병에 몸과 마음이 지쳐 있고 또 우울한 생각이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함께 거주한다고 해도 어르신을 잘 돌보고 있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치매 어르신 돌봄은 장기 레이스지 않습니까?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을 겪을 때가 더 많으니까 돌봄 제공자인 가족과 어르신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본의 아니게 어르신을 외면하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서로 공격적인 말과 행동으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학대를 하게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일단 내가 이미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짜증을 잘 내고 참을성이 사라졌다. 그러면 나 스스로도 너무 지쳤다는 걸 인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도움받을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가족들이 아침에 다 출근하고 치매 어르신이 하루 종일 혼자 집에 계시면요. 어르신은 크게 활동이 없이 낮에 계속 주무셔요. 그리고는 저녁에 가족들이 퇴근하면 그때부터 어르신의 일상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밤낮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어요? 네, 밤낮이 바뀐 불규칙한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가족들이 엄청 지치는데요. 또 밤에 어르신이 안 주무시니까 약을 쓰게 되고 또 그 약을 먹은 어르신은 낮에도 계속 주무시게 되어 이 악순환이 반복되죠. 말씀만 들어도 이게 얼마나 힘들지 짐작이 되는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일단 어르신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또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로 가족과 어르신 모두 힘들다고 느낀다면 시설 입소를 생각해 보시도록 하세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한 상담 사례가 하나 생각나는데요. 시어머니가 치매인데 하루 종일 며느리 혼자서 시어머니를 돌봤다고 해요. 밤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시어머니 흉을 보는 것이 며느리의 유일한 낙이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부인에게 앞으로는 나한테 우리 엄마 욕하지 마 라며 부인에게 화를 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후로
다툼이 지속되었고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해요.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부인 입장에서는 뭐 갑작스러운 남편의 말에 상처를 받았을 거고 남편은 또 그래도 자신의 어머니라 듣고 싶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만 결국은 뭐 서로의 마음이 다 이해는 가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어르신은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는데 어르신 입소 이유를 서로의 탓으로 돌려서 여전히 두 분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했어요. 서로 상처가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결과가 좀 다른 사례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가정은 따님이 친정아버지를 모신 케이스예요. 남편은 부인이 평소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웃을 일이 없어서인지 아내가 인상을 쓰며 사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장인 어른을 시설에 모시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혹시나 부인이 오해해서 장인 어른을 모시기 싫어하는 것으로 받아들일까봐 말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녀들을 훈육하며 윽박지르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더 참으면 서로가 힘들어지겠다는 마음에 아내를 보고 거울을 한번 보라고 했대요. 거울을 보라고요? 네, 남편이 부인에게 당신이 평소에 얼마나 인상을 쓰고 사는지 알아? 거울 한번 쳐다봐 라고 말했대요. 그리고는 아버지도 당신이 그런 표정으로 사는 거 편하지 않으실 거야. 아버지를 시설에 모시고 대신 우리가 자주 찾아뵙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되잖아 라고 했대요. 남편의 이야기에 부인이 결국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를 시설에 모셨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 매일 인상을 쓰고 사셨다면 부인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뭐랄까 스스로 놓지 못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많은 경우 어르신을 장기간 혼자 돌보다 보면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고 보호자는 우울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보호자의 일상생활이 잠식되어 있는데도 보호자분들은 어르신을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해서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이 과정을 몇 년씩 겪으세요. 결국 어르신 상태가 안 좋아져서야 입소시키고요. 그래도 이 케이스는 가족끼리 적극적인 소통으로 더 나은 방법을 찾으신 케이스인데 이후에도 어떤 시설이 좋은지 물어봐 주셨고 자조 모임에 참여하여 다른 치매 가족분들과 정보도 공유하시고 또 두 분이서 직접 여러 시설들을 돌아보기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어르신도 가족들도 마음에 드는 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시어 잘 지내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례는 아직도 제 기억에 남는 좋은 사례입니다. 네, 아주 잘 해결된 사례인 듯해요. 참 다행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시설에 보내는 거 가족에게는 힘든 결정이죠. 아주 마음 아픈 그런 경험 같습니다. 맞아요. 치매 가족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어르신이 처음 치매 진단을 받을 때이고요. 그리고 어르신을 시설로 보내실 때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서가 시설로 모시는 것이 어르신을 버리기라도 하는 것 같은 심정이어서 결정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해요. 모두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어르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설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가족끼리 불화가 생기는 일도 종종 있는데요. 어르신을 모시면서 가족 간의 분란이 일어난다면 당사자인 어르신은 더더욱 불행하시지 않을까요? 이럴 때는 차라리 어르신을 입소시켜 가족들이 주기적으로 어르신과 좀 편안한 심리 상태로 만날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르신이 안 가려고 하시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억지로 보낸 것 같아 죄책감이 든다 이런 상담도 있다면서요. 네, 참 마음이 아파요. 어느 누구보다 깊이 고민을 하고 남아있는 다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어렵게 내린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가족분들이 죄책감으로 힘들어하세요. 시설에서 어르신이 잘 정하고 계시면 그나마 마음이 좀 나은데 집에 오고 싶다고 우기시기라도 하면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라고 의심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시거든요.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불편한 감정이 생기는 것은 일반적이고 또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니 순간의 감정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현 상황을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찾아보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 어떨까요? 가족 간의 불화로 이미 가정에서 어르신을 모시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면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몰두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좋은 시설은 없는가, 우리 어르신이 잘 적응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등을 고민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정도 그렇고 현실도 그렇고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겠군요. 그리고 치매 어르신 특징이 변화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나는 안 간다. 나는 죽어도 집에서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가족과 함께 사는 집이 좋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치매의 한 증상으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꼭 가족이 살던 집에서 끝까지 모셔야 된다는 것도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치매는 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혈압도 초기에는 외래에서 약 먹고 조절하지만 심해지면 입원해서 치료받잖아요. 치매도 증상이 심해지면 어르신을 위해서라도 적절하게 정상 치료를 해야 하고 또 친구를 적당히 만들어주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적절한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처음 갈 때 안 간다고 울고불고 그러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또 나름 친구도 만들고 적응을 곧잘 한단 말입니다. 맞아요. 우리 치매 어르신은 뇌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적응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세요. 그러니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 주셨으면 해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친구도 사귀고 적응하는 시간도 올 것입니다. 네, 그런 날이 모두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어르신 시설 입소로 고민하는 가족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오늘도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우리 가로수 가족분들 모두 힘내세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광역 치매센터로 메일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더욱 알찬 정보로 역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하기 꾹, 좋아요 꾹, 우리 가로수에서 만나요.